민사고 합격생들의 합격 B. 결. 네, 저희가 오늘은 민사고에 합격을 하게 되어서 합격한 이제 그 과정과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팁, 민사고에 들어오고자 하는 이제 미래 후배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민사고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풀어볼 건데요. 이제 민사고에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민사고에 어떤 동기로 지원을 하게 되셨죠? 저는 일단 학교에 선배님들이 찾아오셨을 때 민사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도 해주시고 동아리가 엄청나게 많고 또 학교도 넓은데 민사고에 관심이 생겨서 제가 직접 집에 가서 민사고를 찾아보다 보니까 제 적성에도 잘 맞는 것 같고 되게 학교도 넓고 쾌적하고 좋은 것 같아서 관심을 갖고 민사고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동기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재고를 먼저 지원을 했었고 그 외에도 용인외대부고 등의 자사고를 많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민사고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그 환경이나 그런 학교 생활에 대해서 듣고 되게 재밌게 다닐 수 있는 학교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민사고에 지원을 하게 됐어요. 자소서를 쓸 때 어떤 부분을 유의해서 어떤 내용을 전체적으로 적었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자소서는 과목을 먼저 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수학을 정한다 하는 경우 자신이 왜 수학에 관심이 있고 이런 관심사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심화 과정을 했는지 그런 거를 자소서에 쓰면 되는데 이게 허위 과정으로 자소서를 쓰면 안 되는 게 면접 때 만약에 자소서에 관련된 질문이 나올 시에 자신이 대답을 못하면 이제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 자신이 직접적으로 한 그리고 관심 있게 한 활동으로 자소서를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를 쓸 때 자소서가 이제 결국 자기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이렇게 쭉 적어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를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이라던가 제가 가장 관심이 있어서 이제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알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자소서를 썼던 것 같습니다. 자소서에 있는 문항들을 설명을 하자면요. 일단 첫째로 자기가 했던 교과 활동 중에 열심히 했던 것, 그리고 그 외에 자신이 관심이 있어서 더 탐구해본 내용들, 그리고 본인의 소질과 이제 특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1번 문항인 교과 활동에서는 어떤 내용을 쓰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과학을 1번 문항의 과목으로 정했는데 제가 중학교 시절에 관심 있게 본 과목이 과학이었고 과학에 대해서 이제 중학교 시절에 저랑 친구 둘이서 함께 실험을 같이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실험을 제 진로와 연관해서 자소서에 담아서 제 자신을 표현해보고 싶어가지고 실험에 관해서 썼었습니다. 저는 사실 학교를 열심히 다닌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과 활동을 열심히 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쓸 때 되게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때 추천을 드리는 게 독서를 많이 해서 이제 생기부에 독서를 넣어놓으면 그 중에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와 연관을 지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또한 독서를 생기부에 있으면 이제 학교 면접이나 그 선생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독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많이 해두시면 교과 활동 1번을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진로가 정신과 의사 쪽인데 이제 심리와 관련된 그리고 그런 류의 책들을 많이 읽은 경험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교과 활동에 썼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자소서 2번 항목은 자신이 중학교 생활 중 교과 활동 외에 의미 있었던 활동에 대해서 적는 것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부에서 부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방송부에 대한 내용을 적으면서 방송부를 활동을 하면서 3년간 제가 느낀 점, 배운 점, 그리고 어떠한 활동을 참여했는지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이 항목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무엇을 배웠는지 그것을 통해서 성취해낸 것,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통해 성장한 것,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쓰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과 활동 외에 자신이 무언가를 배웠다는 것을 이 항목에서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교과 활동과 관련해서 학문적인 내용을 담았다면 이것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리더십이라던가 팀워크와 같은 항목들을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자소서를 작성을 하면 좋습니다.
네, 이제 3번 항목은 자신의 특기나 소질에 관해서 자소서에다 적는 건데요. 이 부분은 자신이 진짜로 잘하는 것을 적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관찰력에 대해서 적었는데요. 관찰력을 제 진로와 잘 연결시켜서 그게 자소서가 잘 매끄럽게 흘러가게끔 하는 것에 신경을 썼는데, 이거는 교과 활동이나 교과 외 활동과 달리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써야지 자기 소개서에 진짜로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이 항목에 작곡이나 작사 같은 활동들을 쓴 친구들도 있었고, 예체능 활동도 이 항목에 쓰면 적절할 것 같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로 평소에 무엇을 잘하는지 생각해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을 적고, 이것을 자신의 진로와 연결시켜서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은 자신의 진로와 그리고 민사고에 들어와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을 적는 항목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진로가 백신 연구자 쪽이었기 때문에 앞서 1, 2, 3 항목들에서 나열한 제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제 진로와 잘 연결시켜서 4번의 마지막에 제 진로와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풀어 썼습니다. 그리고 4번 항목에 대한 자소서를 쓸 때 꿀팁은 자신이 정말로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해야 하고, 그리고 중학교 생활에 자신이 진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잘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소서를 쓰는 방법과 자소서에 들어간 내용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이제 자소서를 쓸 때 가장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진실만을 써야 면접에서 대답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입시를 하면서 저희만의 팁, 저희만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각 과목별로 팁을 드리자면, 일단 그 전에 확실히 해둘 것은 저는 입시 기간에 공부를 많이 안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팁들은 거의 다 이제 거의 다 긴장을 완화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더 가서 그 면접에서 좀 잘 보일 수 있는 이러한 팁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유의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칠판에 나가면 문제를 잘 못 풀었어요. 근데 이제 긴장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썼던 방법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칠판에다 그냥 계속 풀어봤어요. 칠판을 풀면서 제 풀이 방법을 최대한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서 설명을 하는 것을 계속해서 연습을 했고요. 혹시라도 수학 문제가 잘 안 풀린다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푸세요. 많이 푸세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경시성 문제 아니면 창의력을 요하는 문제가 많아서 벼락치기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팁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문을 읽는 게 많은데요. 저는 지문 읽는 걸 좀 빨리 하려고 영어 책들을 좀 많이 읽었어요. 굳이 어려운 책을 읽을 필요 없고, 이제 어렸을 때 읽는 로얄드달 이런 것들 그냥 간단하게만 읽는 거 연습해도 영어 읽는 거 조금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이해도 빨리 돼서 쉽고요. 말하는 걸 연습을 할 때는 사실 영어 말하는 게 빨리 늘긴 쉽진 않거든요. 저는 영어 토론 옛날에 했었어. 어렵진 않았었는데 이제 영어 그냥 말을 해보고 이제 자기가 말하는 걸 녹음을 해서 들어보세요. 그러고 이제 어느 부분에서 더듬거린다,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생각 정리가 안 됐다, 아니면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더 전달이 잘 될 것 같다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렇게 종이에 살짝 메모식으로만 해놓고 다시 한번 그걸 말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 가면 이제 줄글로 써서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즉흥적으로 머리에서 나와서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써서 말하지 말고 메모식으로만 간단하게만 써서 말하는 걸 최대한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학 작품을 주고 얘기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기 전에 시를 미친 듯이 봤어요. 시집을 보거나 그냥 평소에 문학 작품을 아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가서 이제 좋아하는 문학 작품을 말하라고 할 수도 있고,
시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면 구조는 설명을 할 때 이 설득력이나 이 논리력이 되게 돋보이거든요. 비슷한 주제를 가진 시를 말하거나 이런 느낌일 때.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많이 보고 가면 좋아요. 저는 참고로 문법 공부는 거의 안 했습니다. 이제 음운 변동이 뭔지도 잘 모르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수학, 국어, 영어.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제 선택 과목은 물리였는데 사실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크게 드릴 말씀이 없고요. 무조건 기출을 많이 보셔야 돼요. 일단 물리, 화학, 생물은 제가 생물이었다가 물리로 바꿨기 때문에 생물, 물리를 알고 화학도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본 결과, 물론 화학은 여기이기 때문에 더 잘 설명을 해줄 겁니다. 거의 다 기출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웬만하면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저는 한 번도 물리를 외워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암기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기출도 다 외우고.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개념이 다 머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좋고, 저는 실제로 기출에 나왔던 문제가 면접에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을 열심히 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물리, 화학, 생물, 지리 이쪽이 아니더라도 경제나 역사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암기를 더 잘해야 되고요. 그쪽도 굉장히 기출이 중요한 걸로 알기 때문에 선택은 무조건 기출만 보세요. 기출만 보고 들어가서 합격한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생물은. 마지막으로 인성 면접은요. 물론 모두가 아는 그 절대선인 척을 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무조건 바른 학생이고 저는 무조건 착한 일만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모두 다 그렇게 말을 할 거잖아요. 설득력도 없고 진짜 같지도 않아요. 신빙성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본인의 가치관을 뚜렷하게 정하고 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가치관을 물어보는 질문이 많기 때문에 가치관을 뚜렷하게 정하고 가는 게 맞고, 그리고 그게 설령 다른 사람과는 조금 다른 아이디어일지라고 할지어도 자신의 가치관에 맞고 자신의 논리가 있어서 그러한 면에 대해서 인성 면접에서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자기의 경험 같은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가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치관이나 인성에 대해 묻는 질문도 있었지만 이제 경험에 대해서 묻는 질문도 많았고 압박 면접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미리 해서 준비를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공부하면서 얻은 꿀팁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수학 과목 같은 경우는 기출을 가장 많이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과정에 내신을 준비하면서 풀던 문제집들 같은 경우는 사실 결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면접에 가서 그 문제들을 처음 접해보면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해서 긴장된 상태로 보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기출을 많이 접해보고 실제 면접에 들어가는 게 좋고 이제 긴장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실제 면접에서는 화이트보드에다가 선생님께서 구두를 읽어주시면 저희가 보드마커로 문제를 쓴 다음에 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에다가 문제를 푸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집이나 아니면 다른 공간에 화이트보드를 빌려 쓸 수 있다면 화이트보드에다가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수학에서 갑자기 되게 별도 질문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수학 면접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나 제일 자신 있는 분야 같은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관련해서 수학 면접이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영어 과목에 대해서는요. 저는 영어 면접을 보기 전에 분야별로 살짝 대본이나 포맷 같은 것을 작성하고 들어갔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첫 문장에 무엇을 말하고 인트로를 뭘 말하고 그리고 어떤 근거들을 어떻게 설명할지 그리고 예시들은 어디에 배치할지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결말을 지을지 이런 포맷을 간단하게 작성을 하고 들어가면 훨씬 더 부조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어서 면접관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어 면접은 들어가면 A4 용지에다가 영어 지문을 하나 주시는데 그게 살짝 수능이나 모의고사 느낌보다는 토플 지문의 느낌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영어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토플 문제집을 푸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한 이런 지문을 읽고 그 지문에 대한 문제를 답변하는 그 시간이 지나면 personal question이라는 시간이 옵니다. 이거는 사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남는 친구들은 personal question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personal question 같은 경우는
여러 면접자들 중에서 왜 자신을 뽑아야 되는지, 아니면 자신의 장단점, 아니면 자신의 미래 꿈이나 목표 같이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그런 개인적인 질문을 말하는데요. 이때는 면접관에게 자기 어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한 번씩 생각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어 과목에 대해서는 시, 소설, 비문학 이런 작품들을 주는데 이것도 무조건 많이 읽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면접 전에 시나 소설 같은 문학 작품은 정말 많이 읽어보고 갔기 때문에 시는 제가 실제로 알고 있는 시가 나왔기 때문에 되게 어려웠던 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수월하게 잘 말했던 것 같아서 면접관 선생님도 되게 좋아해 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또한 문법도 면접에 나오긴 하는데 비중이 굉장히 작아서 저는 사실 문법 공부를 많이 하고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저는 화학을 선택했는데요. 화학은 무조건 기출을 많이 보고 그리고 개념을 꼼꼼하게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 이제 수능 화학을 위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문제 푸는 것에만 연연하면서 화학이란 과목을 다뤘는데 민사고 화학이라는 선택 면접을 준비할 때는 화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대해서 공부하고 어떤 공식에 대한 원리나 어떤 실험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개념을 이해하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한 학교 생활, 즉 인성 면접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면접관에게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많은 애들 중에서 왜 나를 뽑아야 되는지, 아니면 민사 입학 후의 계획, 아니면 왜 민사고에 가고 싶은지 이러한 자기 자신에 관련된 질문들을 자기 자신이 면접 전에 생각해보고 가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본인만의 공부 방법까지 소개를 해보면서 민사고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이후에 민사고 면접을 볼 당시에 저희가 어땠는지 그 당시 상황이나 민사고 면접이 진행이 되는 그런 자세한 설명들에 대한 영상도 올릴 것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민사고를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